내가 나를 좀 잘 봐줘 보세요. 나를 자꾸 비난하고 내가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기 칠판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어요. 1단계는 무인식, 무능력이야.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오시면 고개를 반듯하게 하세요. 이런 소리 듣죠. 고개를 살짝 삐뚤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을 갖다 살짝 속이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겠다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서 고개 좀 반듯하게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거 난 모르겠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을게요. 그거는 무인식, 인식을 못한 거야.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박을 했는데 빙그레가 머리 좀 반듯하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죠. 고개 반듯하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1박을 하고 반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1박을 하는데 그때도 고개 반듯하게 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반년 동안 그냥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한번 말을 들은 거는 끝끝내 찾으셔야 돼요. 그게 나의 성장이에요. 고개를 왜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의 어딘가를 갖다가 무시하면 고개가 삐뚤어져요. 나의 어딘가를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럼 고개가 반듯해져요. 그럼 인식을 했다,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인식도 되고 능력도 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인식을 안 해도 고개를 삐뚤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귀하니까. 그러고 능력은 있고.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해가 가나요? 말 속에 1인칭 빼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인칭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인칭을 해야지 겸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인칭 빼도 돼요. 말이 너무 잘 돼요. 그걸 갖다 인식을 하는데 전화 목소리를 갖다 다시 재생해 들어보기도 하고 저는요 제가요 하는 그 입을 때리기도 해요.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 나중에는 인식을 안 해도 저절로 나한테 체화가 되는 거죠. 고개를 삐뚤게 하고 말 속에 1인칭이 너무 많다. 그러면 공간에서 봤을 때 사람은 다 귀한데 너가 그렇게 도드라지려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걸 치는데 어떤 걸 칠까? 돈이면 돈을 치고 자식이면 자식을 치고 그렇게 똥을 먹어봐야지 될까요? 아니지? 그냥 알아차리면 되죠. 그러면 내가 사랑 전하기를 하는데 내 말을 갖다 딱딱 안 듣는데 내가 능력이 없나? 아니에요. 상대가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식을 할 때까지 유튜브도 보내주고 책 한 장 뽑으려가지고 이 페이지만 읽어봐 이렇게만 하면 되고 이게 나쁜 거면 권유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편해. 이렇게 편한 거 너도 좀 편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들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인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고개 반듯하게 하라고 하는데도 이게 3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늘이 기다려준 것처럼 오래 참아주고 오래 기다려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큰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야. 지원장님은 담임 선생님. 저는 그 교장 선생님에 딸려있는 비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맞아요. 우리 지원 말고 다른 지원도 좀 궁금하겠지. 큰 선생님이 빗반은 들어오면 절대로 못 움직여. 그런데 사랑반부터는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요. 만약에 내가 1반이었는데 5반으로 옮기고 싶잖아? 어쩔 수 없는 거는 옮기는 거긴 하지만 1반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이 나한테 있어요. 전생의 업을 정리할 수 있는 저의 기회가 온 거야. 지원장님한테 못마땅한 모습 있잖아요. 사람이 다 훌륭할 수는 없어요. 훌륭 안 하니까 그냥 계속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지원장님한테 안 좋은 부분이 생각이 났다. 그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갖다 정리를 하잖아? 그럼 지원장님을 치유해 준 거야. 만약에 옮겼다 그러면 그 옮긴 곳에 적극적으로 스며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옮길까 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거기에 스며들려고 생각을 해봐봐요. 내가 이 지원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나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원자님이 하는 말투가 나한테 자꾸 걸린다, 나한테 틀림없이 있어요. 그걸 자꾸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원자님의 업이 사라진대. 내 업도 사라지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반 지나고 나면 감사반이잖아요. 감사반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들은 다른 지원들하고도 같이 만날 수 있잖아요. 누구 미워서 나갈 거야, 빙그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봐요. 나 자신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성장하면 되는 거거든. 손 붙잡고 서로 튀지 말고. 대열에 튀면 안 돼요. 튀면 꺾여요. 한 발 한 발 잘 나가면 돼요. 같은 학교잖아요, 하늘동그라미. 어느 선생님이 더 좋고 어느 선생님이 더 안 좋고 이거 없어요. 그냥 그 선생님한테 보여지는 것들은 나한테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갖다 정리를 해 나가면, 그러면 우리 지원이 살아난다고 하면, 나로 인해서 살아난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마음 공부잖아요.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엄청 많이 성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코로나가 걸렸는데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 많아요. 두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고 공황인 사람도 많고, 이거는 전생의 전염병이나 전쟁, 그게 지금의 코로나로 이렇게 딱 맞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공황, 두려움, 이거는 전생에 이런 감정을 느꼈었겠구나. 이 감정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코로나라는 걸로 재생을 하는 거였구나 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전생 정화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세요. 지금 내가 여기 이제 서 있잖아요. 1년 후에 보면 되게 많이 성장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수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아주 굵은 줄이 있어요. 이 굵은 줄은 뭐냐면 우리가 전생에 살면서 성적표를 받아요. 그걸 여기에서 사주예요. 내 기둥 8글자, 사주 8자로 성적표를 받거든요. 그럼 그 성적표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게요? 이 사람 머리가 좋다. 이 사람 아버지하고 인연이 약하다. 이 사람은 친구들하고는 관계가 좋다. 이게 다 나와요. 그 사주에. 그렇게 사주에 나오는데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다.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 그렇게 맞았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래? 그러면 굵은 줄이 있어요. 이 굵은 줄은 사주대로 사는 거야. 사주대로 사는 건데, 만약에 내가 사주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른 줄을 선택을 하면 돼요. 가는 줄이야. 그런데 이 굵은 줄을 에너지를 안 주고 이 가는 줄을 자꾸 좋은 쪽으로 에너지를 주잖아요. 얘가 굵어져요. 그럼 이렇게 계속 굵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굵어졌잖아요. 또 성장하면 돼요. 가다가 또 성장하고. 그럼 우리는 계속 성장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지금보다 1년 후가 훨씬 더 설레이죠. 그러면은 3년 후는 훨씬 더 설레일 거야. 점점 좋아져요. 점점 좋아지는 걸 선택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나한테 참 잘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내 안에 하늘하고 껍데기 나하고 가까워지는 거, 이게 명상이에요. 요 안에 똥이 많으면 가까이 못 가겠지. 그럼 똥을 자꾸 알아차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차릴까? 그랬었구나. 나는 나를 참 많이 사랑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꾸 알아차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까이 가요.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부처님 미소가 얼굴에서 그냥 나와요. 우리가 저번에 5단계를 배웠어요. 5단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면 어떻게 울죠? 응애? 손은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떻게? 으이씨! 이렇게 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아기가 안 울면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머리잖아, 여기가 다리잖아. 외국 아기들은 5분의 1이 머리예요. 우리나라는 3분의 1이 머리야. 외국의 산모들은 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걸어 다녀요.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힘들어.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엄마 산도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그 산도에 맞춰가지고 비비 꼬면서 이렇게 탁 나오거든요. 만약에 울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다리야. 다리 잡고 때려요. 그러면 울어요. 그렇게 태어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귀하다고 했었어요. 얼마나 귀하냐면 여자가 태어나가지고 월경을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하지, 그치? 15?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9살까지 하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그 중에 딸랑 2번. 그 중에서 그게 나야.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을 때 내 형제가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월경과 월경 사이에 배란이 되거든요. 그 배란에서 내가 3번 중에 1번이라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사정을 많이 할까? 그 중에 1마리가 나라고. 이렇게 귀하게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바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그래 나 바보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야 될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나예요. 누가 뭐라고 하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만약에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화가 났다. 그거는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내가 맞장구 치는 거예요. 맞장구 쳤는지 안 쳤는지 한번 집에 가서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욕 한 방울도 안 먹고 싶어 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돼. 욕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입을 꼬매면 될까?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하게 냅둬. 내 손에 굳이 피를 묻혀야 될까? 아니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신이 자신을 벌을 해요. 내 손에 굳이 피를 안 묻혀도 된다고. 정리를 해보면 태어났다. 주먹을 꽉 쥐고 운다. 왜 울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에고 큰일 났네. 극한 체험학습이 기다리고 있네. 이럴까? 그렇게 해서 주먹을 쥐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살면서 너 때문에 힘들어. 너가 문제야. 너가 고치면 내가 좋겠어. 라고 하는 가인? 이 주먹을 졌다가 가위가 있어요. 너 때문에 힘들어. 어떻게 보면 또 총도 돼요. 그러면 총을 쐈는지 안 쐈는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화약 냄새를 맡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위?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사회에 나가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겠어. 가열차게 굉장히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사는 그 밑바닥은 뭘까? 열심히. 부족하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다 생각하면 그냥 설렁설렁 살거든요. 그러고 누가 열심히 살라고 안 그랬어. 근데 열심히 살면 나중에 결과가 있어요. 결과. 암이라는 결과가 있어. 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주겠어. 이렇게 증명을 해보이겠어. 라고 하면서 암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답이 아니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저 사람한테 있는 게 나한테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정리를 하면 돼요. 만약에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고쳐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거는 절망이야. 저 사람이 안 고쳐지면 끝끝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건 복음이에요. 내가 정리를 하면 저 사람이 정리가 된대. 얼마나 좋아?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그랬었구나를 하면 되는데 그랬었구나는 마법의 언어인지 알겠죠? 유튜브를 보면서 그랬었구나를 하시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많이 나가요. 아, 네가 나구나, 내가 너구나 라고 하면서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얼마나 멋진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손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신적인 존재까지 우리는 가보자고 했죠. 집에 가서
내가 어느 단계인지 한번 봐봐요. 쌈딱이잖아? 무조건 총이야.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총이야. 너가 고쳐봐. 내가 편하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 아들의 눈썹을 갖다 이렇게 한번 만져본 적이 있나? 머리를 갖다 이렇게 천천히 쓰다듬어 본 적이 있나요? 등을 갖다가 투닥투닥 해본 적이 있나? 해야 돼요. 집에 가서 해야 돼요. 하늘은 정말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권력, 이거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웃어주는 거, 그리고 눈 맞춰주는 거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내 고개 하나도 반듯하게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고개가 항상 반듯한지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살면서 힘주고 있나 알아차려봐야 돼. 힘주는 건 전생, 힘 빼는 건 현생. 아시겠죠? 요즘은 항상 빙그레쌤 강의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어요. 저도 몰랐던 게 아이 키우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아가로 있었으면 했던 마음인 것 같아요. 엄마 놀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 20살이죠. 20살. 네. 크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의지하고. 지금 아이가 너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제 탓인 것 같은 거예요. 엄마 기억 속에 내 아들은 여기에서 봤을 때 몇 단계야? 지금은 2단계. 그래, 2단계. 아, 우리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아이로 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인식은 했는데 능력은 없대. 그럼 능력을 키우면 되잖아요. 네. 어떻게 키우나? 그 단어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을 갖다가 아이라고 하지 말고 네. 아들이라고 해야 돼. 그리고 내 기억 속에 옆집 훌륭한 총각이라는 걸 갖다가 머릿속으로 그린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 네. 우리 아들 할 때 벌써 옆집 총각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아들은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어린이 취급을 안 하고 어른 취급을 해서 나도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먹어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아이라고 하면 우리 엄마 소원이 나 크지 않는 건데 그럼 엄마한테 가가지고 때를 한번 부려볼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옆집 지었어요. 훌륭한 총각. 네. 나는 가가 내 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가도 만년의 존재인 거고 나도 만년의 존재인 건데 내 물건으로 생각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네, 미안하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이라는 말이 입에 착착 붙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는 우리 아가라고까지 얘기한 적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사회에 나가서 가슴을 딱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든 부모의 책임인데 그냥 아기로 남아있게 우지에다가 끊임없이 주문을 하는 거다. 찔찔 짜는 아들로 택배를 보내겠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얼마나 징그럽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거 표시 안 내려고 막 애쓰고 살아서 그런지 표시 안 내는 데가 많이 아파요. 입안이 갈라지고 따갑고 막 트고. 아, 이렇게라도 살아내려고 참 많이 애를 썼었구나 이렇게 하세요. 안 보이는 데가 아프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긴 하는데 그것이 진짜로 모를까? 이 공간에 떠 있거든요. 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고 협박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은 그래도 하늘 동그라미 많이 들으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맙다고 많이. 그럼 만약에 만년 동안 살아온 난데 그 살아온 구비구비마다 우리 아들이 항상 있었을까? 항상 길동무로 있었을까? 만년 동안 해온 사람은 오로지 나 하나인데 아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아들을 바라보는 거는 그거는 아들한테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맞는 거, 네, 맞아요.
내가 행복하면 아들이 행복한다는데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고 아들이 웃을 때 내가 웃고 그러면 아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내 나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걸 진짜 바라는 걸까? 지가 저라서 진짜 행복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들로 만들려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될까? 열심히. 열심히 말고 그냥 하면 돼요. 네, 그냥 해보겠습니다.